얼마나 이게 높게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뭐 NFT, 뭐 가상현실, 게임, 멘터 뭐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2차전지나 AI주나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될 공산이 많다. 근데 지금 많은 무슨 배터리 무슨 아저씨나 뭐 기타 전문가들이 여기서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10표 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 우리 붉은 기록일 때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또는 장대 양봉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장대 양봉 모그컵에 이걸 한번 마시면서 숨을 고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따지고 생각하면 자꾸 유혹에 끌려 들어가죠. 자기 스스로 유혹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거, 이상한 거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묻다생이네요. 묻다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그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또 많이 올랐죠? 거래량은 86만 5천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19.5% 오르고 있어요. 그 월봉을 봐도 거의 판바닥까지 다 내려왔죠. 원바닥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얼마 되지는 절대적인 거래량은 얼마 안 되지만 평소 만주 2만 주밖에 거래 안 된 거로 봐서는 80만 주도 적은 거래량이 아니다. 작년 6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뭐 여기서 15,800원이 압박돈 맞고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면 이런 반등주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JW 중요제약도 어렵게 올라갔지만 이게 27,500원 여기 넘으면 너무나 많은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주봉을 봐도 27,500원 넘으면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종목 자체가 무겁기도 하지만 너무 형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LB 제약 요게 보면 살금살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뭐 짜고 치는 뭔 것처럼 아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올라갔죠. 옛날에 우리 고려산업 초기에 상승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살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점과 고점을 아주 계산한 것처럼 해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퓨런티어는 신규 상장주인데 3만원 넘으면 여기 또 결투를 벌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ISND는 뭐 지금 거래량이 이것도 110만 주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 신고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작년 7월 27일 들어온 형님들이 아직도 못 나가고 계시다. 소위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에 의한 우리가 캔들 볼륨 차트 지난 4월인가요? 4월 라이브 방송 4월 야간 라이브 방송 때 7시 반인가요? 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중력의 법칙에 작용하는 그런 캔들 볼륨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캔들 볼륨 차트 여러분들이 캔들 볼륨 차트하고 랭커 차트 결코 잊어버리시지 말고 계속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 승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것도 아까 카카오 뱅크하고 같은 흐름이다. 같은 흐름이다. 네. 꺾인 후에 다시 올라오는 반등이다. 잘못하면 뒷폭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뒷폭탄 비록 저점이지만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뭐 2차전지 뭐 이런 거 운운할 때 옛날 이 위메이드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높게 올라갔습니까? 이게 보면 6,000원 뭐 7,000원 하던 게 24만원 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엄청 올라갔죠. 이게 뭐 적게 잡아도 만 얼마 10,000원, 20,000원 하던 게 24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뭐 NFT, 뭐 가상현실, 게임 멘터 뭐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거의 원위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2차 전지나 AI주나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될 공산이 많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많은 무슨 배터리 무슨 아저씨나 뭐 기타 전문가들이 여기서 아직 인제 저기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10표 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 우리 붉은 기록일 때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팩도 여기 보면 월봉이 다소 높은 수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월봉이 거의 39,400원까지 갔다가 거의 판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러다가 다시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판바닥 수준에서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올투자증권은 뭐 이런 거를 앞에 이런 내리막 폭포 이런 게 있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험악하죠. 원바이오젠 이게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오늘 2,000원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2,005원이 신고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헤맸는데 바닥을 짚고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투자죠. 이거는 뭐 역사적 신저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가면 1107원, 역사적 신저가인 1107원이 무너지면 순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이것도 다시 올라오지만 뒷폭 다닐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서현,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폭탄 수준에서 갭상승 장대 음봉이 생겨갖고 이 음봉 벽타기를 했는데 긴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죠.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자, 쉬운 문제로 다득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도 음봉 벽타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제 아까 토론방에 보니까 어려운 문제 갖고 또 득점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급적 어려운 문제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GS 글로벌은 이제 여기서 한두 번은 더 갈 것 같은데 여기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려산업, 고려산업도 이게 시작하자마자 그 시초가를 14.78%로 찍었죠. 그리고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루 20%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거의 다 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45원인데 5,280원이면 10% 이상 됐죠. 이게 보니까 5,280원 나누기 종가가 4645 안 돼. 13% 정도 올랐네요. 이날 2월 달에 종가에 한 13% 올라갔으니까 아마 우리 붉은 기록이 있다들이 혹시 물렸어도 다 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문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크론 한택도 월봉을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여기 신규 상장주인데 우리 신규 상장주는 비록 상한가 뭐 이런 거도 안 들어간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성호전자가 여기서 그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력의 평단가를 높이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4.61%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제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혹시 계시면 오늘은 다 털었을 것 같은데, 성호전자 이제는 이게 보니까 고점 쌍꼬리가 되죠. 저점 쌍꼬리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고점 쌍꼬리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고점 쌍꼬리,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전환된 거죠. 어려운 문제로 전환되면서 그 고점 쌍꼬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한제당 우는 이게 오늘 다시 상한가에 도전하지만 우리는 우선주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주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물리면 아주 크게 당합니다. 라이콤. 이것도 이제 그 상한가를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저점 상한가라기보다는 고점 상한가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산 솔루에타. 다산 솔루에타 이거는 나름 거래량도 별로 없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지금 생기면서 그 600일 최대 거래량을 만들면서 지금 꼬리를 달았다 말았다 이러죠. 다산 솔루에타 이거는 우리한테 막판에 왕창 좀 떨어지면 그 큰 깜짝 선물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노브릭도 이것도 보면 600만 주 거래량에 지금 30만 주밖에 안 받치고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라이컴은 무너져도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다산 솔루에트나 나노브릭은 크게 무너지면 한번 우리한테 깜짝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숙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자꾸 변해가지고 좀 체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A타입, B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네, A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3%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한 후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5개가 있다.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0.5% 이상, 0.5%입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6% 이상, 이런 종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3%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하는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5개가 있다.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0.5% 이상,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6% 이상 달렸다. 이런 종목이 2개가 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종목이 7개의 종목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그런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우리 붉은 기록이 때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좀 불바다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2시 라이브 방송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